역시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더 크게 나오면은 엔비디아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나올 거다라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여유롭게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정말 한 쪽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수급 동을 보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은 세모로 보이는데요. 네모경제에 가셔서 살이 좀 빠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손여로 본부장님과 반도체 얘기 이제 먼저 할 텐데요. 네, 일단 전쟁 여파가 계속 되는데도 그죠? 네. 우리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보면 반도체가 괜찮은 거죠? 최근에 그죠?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또 올라오고. 약간 이제는 어떤 미국과 이란 같은 지정적 리스크가 많이 좀 반영이 됐고, 네. 투자분들께서 좀 익숙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 투자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예. 이런 지정적 리스크가 좀 묻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되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역시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장세에서 가끔 제가 저부터 기판주 말씀드리고 오늘 소지주 말씀드리면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다니면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눈치를 봤는데 그 어떤 누구도 저번 주에 주말간에 있을 종전 협상에서 종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감히 없죠.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제 결렬이 됐고 다음 회된 날짜를 다시 잡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국내 시장이 견조한 거는 그 중심에 반도체 투탑들이 있고 이 반도체 투탑을 둘러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네.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익숙해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손여로 본부장님은 이미 세게 얘기하셨고요. SK 하이닉스를 240만 원 TP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증권사의 목표치는 한 맥스가 한 120. 120, 140, 네, 이제 뭐 180도 나오고. 그 전에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는 그죠. 지금은 이제 180, 네, 170, 190까지 봤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40 조만간 조만간 나올 이제 것 같습니다. 조만간 240 부를 때는 바이 소녀로 붙이라고요, 여러분들. 네, 저를 기반으로. 네. 그러면 투탑 넘어가기 전에 글로벌 이슈 뭐 챙기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둬야 될 거 있어요?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라고 한다면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볼 건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분들께서 약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한 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도 뭐 CPI나 PC가 발표됐는데 당연히 이 에너지나 원부자재 가격을 뺀 CPI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이 지정적 리스크가 길어졌을 때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한테는 조금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TSMC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은 안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앞에 살짝 이사님을 뵙고 왔지만 저는 이제 약간 버블이 한 저번에 제가 10%라고 말씀드렸고 한 15에서 20%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그 누구도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투자 기조를 줄이겠다고 몇 날 며칠 말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제가 주말에는 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본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국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미 반도체나 화장품이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우리가 뭐 알파벳 주주도 아니고 뭐 MS 주주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서두에서 옛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술적 위치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고려만 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는 뭐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했고, 네. 네. 올해 이익 전망치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제가 계속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을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구독자분들께서 불편하실 텐데 네. 저는 요 정도 틀리는 거는 좀 이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이제 컨센서스를 이 정도 크게 틀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리포트를 뭐 9년, 10년 읽어봤지만 보통 실적이 뭐 1조 5천이 나올 거다. 뭐 실적이 2조 나올 거다. 그러면 보통 한 1, 2천억 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57조가 나왔는데 사실 컨센이 뭐 45조, 뭐 43조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만큼 틀린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투자자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을 뭐 욕하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리포트를 쓰면서도 이제 뭐 이사님께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메모리 가격이 뭐 전월 동기 대비해서 15%씩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LG 인터내셔널 근무하는 분들이나 내가 이걸 트레이딩하는 물품이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씩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현업자가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변하는 걸 보면서도 감안을 하되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더 크게 나오면은 우리 기쁘게 대응하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엄밀하게 그냥 실적만으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봐서 삼성전자가 실적만으로 엔비디아를 이겼다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훌륭한 기업인가? 그럼 엔비디아는 이제 삼성전자 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이 GPU나 반도체 설계에서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절대적인 몸집은 엔비디아를 이겼지만 가급적이면 좀 공생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삼성전자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다음 기대감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갑니다. 네, 하이닉스도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가장 목표가를 국내에서 높게 부르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네, S 본부장님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삼성전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SK스는 여유롭게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컨센서스 변하는 거 보면 뭐 1.5조, 뭐 2조, 그다음 목표가도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SK스도 목표가를 좀 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저랑 한 50만 원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제가 한 달 반, 2달 전까지 한 26조, 28조 이 정도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는 뭐 31조, 32조. 그 다음 제가 주말간에 이제 리포트 보면서 이제 SK증권이랑 FN가이드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봤을 때는 34조까지 불렀는데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랑 실적 데이터의 궤를 봤을 때는 SK스 같은 경우 정말 한 38조? 40조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4점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KS가 뭐 103만 원까지 갔다가 뭐 9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만 원 회복했는데 이 100만 원 회복하면서도 이제 주가 수익률이 이제 비율에 관련된 숫자이다 보니까 크게 안 변하는 모습들. 근데 SKS가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4점대인데다가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1,530원 갔다가 1,500원 갔다가 1,470원 가면서 이 원달러 이제 원화 안정을 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냥 내가 투자할 거야. 지금 전쟁 났으니까 투자할 건데 사진 않겠어. 일단은 달러를 원으로 바꿔만 놓을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470원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슬슬 안 사면은 남들이 먼저 저점을 좀 가져가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펀드라든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SK스가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HBM4를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니 그럼 SKX는 납품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SKX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2년 넘게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HF4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캐파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가 달라는데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X는 더더욱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KX가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같이 물론 협업한 건 아니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공장까지도 ACM4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이 국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적에다가 중국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실적까지 추가될 거고 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뭐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를 요 중국 공장에다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부장 관련 종목들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하고 닉스의 지금 밸류, 네, 그리고 전략은요? 근데 일단 제가 늘 1년 반 가까이 저는 삼성전자보다 SKX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성 측면으로 내가 만약에 제가 체감상 SKX는 한 1년 반 동안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매매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한 석 달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소부장을 안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SK하이닉스를 볼 거고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같은 기간 보였을 때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뒤에 갖고 온 소부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삼성전자랑 SKX 수급 동을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고르게 매수한다. 천천히 고르게 매수한다. 그래서 근데 SKX는 확실하게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아니 그래도 나는 진짜 실적 기반을 해가지고 동일 기간 내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SKX가 맞는 것 같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